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도 3월 22일 리포트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화이트 진로죠. 이제 술 하는 회사고, 비용 증가 감안해도 실적 개선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일단은 이제 술 가격이 올렸죠. 네, 술 가격이 올렸는데 1분기 매출액은 매출이랑 영업이익이요 9.6%랑 9.2%, 6.0%로요 컨센 상회할 예정이래요. 외식 유통 채널에서, 그러니까 외식업, 이제는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풀려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술을 먹죠. 그런 이제 소주, 술 이런 게 이제 잘 팔리니까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맥주는 3월 가격 인상 앞두고요. 누가 이제 사들이는 거죠. 이제 비싸기 전에 좀 사놓자라는 그런 물량. 그런 물량 때문에 맥주 쪽은 10%랑 15% 쪽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주 쪽도 실제로 보면 판매 증가율이 30% 상회할 것 같대요. 소주도 이제 10% 정도로.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이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보고요. 주류 판매량 회복 및 가격 인상 효과, 올해 실적 개선이 가시성이 높아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12% 상향 조정을 잡았대요. 원래 43,000원에서 48,000원으로. 일단은 하이트 진로를 보면 시가총액이 2조 6천원의 부채 비율은 211%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멀티플로 봤을 땐 PER이 한 30배, 내년으로 봤을 땐 20배 정도. 내년이 이번 연도죠. 2022년도가 매출액은 7%, 영업이익은 20%, 단기순이익은 30% 정도 상승할 예정인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가격 인상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아마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차트를 볼게요.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가요, 솔직히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요, 확실히 눈에 띄죠? 돈이 들어온 게.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게 여기까지,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여기 쫙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온 곳이 없어요. 이런 것도 한 번씩만 들어온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얘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때문에 돈이 확실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보이시면 그 매수한 시점부터 외인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거 보이시죠? 네. 되게, 그래서 주가가 되게 이번 하락장 때 엄청 강했죠. 짱짱짱 강했어요. 이거는 이번 하락장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왜냐면 이 하이트 진로뿐만 아니라 다른 술 관련주도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목표가를 48,000원으로 잡았잖아요. 43,000원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4만원 선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1차적으로 보면요, 지금 매도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상승 1파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고점에서 지금 주춤거리는 걸 보면, 여기서 한 번 더 슈팅 쏜다기보단 여기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가 1파. 왜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한 35% 상승하거든요. 남들 하락할 동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상승이 나올 때, 이제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쳐봐요. 이 단기 이제 횡보를 하던가, 그러면 이제 이런 여기 있던 돈들이 조금 빠져나가면서요, 뭐 제일 많이 하락했던 다른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이쪽 기술주 테크 쪽으로 돈이 조금 쏠려요. 그러면서 이 주식이 이제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저는. 48,000원 부분에서. 그리고 조정 부분에서 잡았다가 4만원 부분에서 다시 매도하는 그 전략이 훨씬 더 맞다고 보고요, 저는. 조정 부분은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34,000원 부분까지는 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럼 두 번째 종목 볼게요. JYP 엔터잖아요. 이거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일단은 뭐 이것도 좀 리오프닝 수혜를 받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왜냐하면 이쪽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공연을 뛸 수 있잖아요.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뛰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한 번 떴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쪽이 좀 수혜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애초에 이
어디지? 하이브. 이 하이브보다 다른 JYP나 이쪽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면 이 JYP USA를 설립하면서 북미 활동 확대,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면서 해외 활동도 확대된다. 트와이스, 뭐 스트레이키드, 뭐 미주 이런 애들로 이제 쭉쭉쭉 공연을 뛰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고, 목표가는 65,000원 유지가 됐네요. 일단은 실적을 볼까요? JYP 엔터 시총 1조 8천억, 지금은 400억 정도로 멀티플이 50배 정도 되네요. 내년은 30배 정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얘네가 좀 고밸류다라고 보기에는, 왜냐면 다른 엔터주들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그만 그렇게 뭐 고밸류다? 라고 보기엔 좀 다른 어째 엔터주도 그래요. JYP 엔터주가요 원래 좀 고평가되어 있죠. 지금 신고가 라인이고 신고가를 오늘 뚫었어요. 보면 여기 지금 이번 하락장에서도 얘가 아까랑 좀 비슷하죠. 화이트 진로랑. 네, 되게 강한 거. 특히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신고가를 뚫었고요. 뭐 리포트 나오면서 이제 뚫은 것 같아요.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거래량 터지면서 확실히 뚫어진 거기 때문에 아까랑 달리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얘도 신고가를 뚫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랐잖아요. 이것도 좀 팁인데, 이런 고점에서 매도를 할 때는 이 모양을 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모양,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면 여기 신고가를 뚫은 거잖아요. 그쵸? 신고가를 뚫었고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여기 위에서 조정을 보다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요. 이때 가능하면 매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 신고가를 뚫었다가 횡보했다가 한 번 더 상승하는, 웬만해서 여기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거든요. 보면 뭐 여기까지 더 갔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보면 여기 종가에서만 팔았어도요 거의 이제 고점에서 팔고 지금 1, 2, 3, 4개월 안 버텨서 샀던 거죠. 그렇다고 봐요 저는. 이것도 똑같이 이제 여기 확실히 뚫어주면서 횡보하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는 게 맞다. 좀 그런 식으로 좀 봐요. 그 다음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모트렉스. 이 회사는 이제 차량용 IVI 및 건설용 콘크리트 펌프 사업을 한다는데, 일단 이 IVI가 뭐냐면요, 이제 여기 이런 부분이 이런 거, 자동차 있는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있죠. 그런 부분이고, 이게 이제 신흥국에 판매를 해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 현대차나 이런 데가 현대 LG가 하지 않는 좀 뭐 중남미, 아중동 이런 곳에 가서 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후진국에 가서. 근데 보면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를 제작하는 전진중공업을 인수했대요. 지금 18년도 4분기에 18년도 4분기에 제작을 위해서 인수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쪽 비중도 한 30% 돼요. 실제로 보면 매출 비중이. 그리고 21년도 얘는 이제 그러면 이게 자율주행 테마로 엮이겠구나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실적도 좋아졌구나, 완전 턴어라운드 됐구나.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거든요. 보면. 그리고 22년도에도 보면 22년도 매출액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올 것 같고요. 수익성 전년 대비 수준에서 목표가를 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22년도에도 좋아진다는 거죠. PBV 새로운 파이의 등장. 이건 이제 전장 부품 신흥국 노출도. 그러니까 이쪽도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만약 이 시장을 만약에 뭐 현대나 이런 쪽에서 이제 뭐 들어올 수도 있대요. 보면 리포트를 읽어보면 들어올 수도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그게 파이가 커져서 들어오는 거지 파이를 뭐 뺏기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식의 리포트고요. 보면 영업이익도 좀 높아지는 게 보이시죠? 최근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매출액 비율 전장 이제 19년도부터 중공업 인수해가지고 매출액 잡히는 것 같고, OPM이 영업이익률인데 11%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 전장 부품 정장 쪽도 하고 있는데, 이제 공기청정기 이런 부품도 이제 새로 나와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쪽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하는 것 부분보다는 한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밸류에이션 쪽으로 좋긴 한데, 어차피 매출 비중이 크진 않으니까요. 모트렉스 보면요, 시총은 2,400억, 부채 비율이 258%, 조금 높네요, 부채 비율이.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매출액이 얼마 나왔죠? 4,300억에 350억, 당기순이익은 106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거 보면 IVI의 글로벌 판매 매출이 증가해서였고요, 영업이익이 증가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그리고 마진율을 개선했죠. 확실히 원래 적자 봤던 기업이 이제 마진율을 계산한 이유가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이 과거에 9% 10% 받았던 때로 좀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회사의 전진건설 로봇 북미 시장 매출이 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그 기계들 있잖아요. 그 인수했던 거를 이제 북미 시장 쪽으로 확대하면서 좀 매출 증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022년도에도 좀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은 느낌 보시죠. 네. 지금 멀티플로는 뭐 20배가 넘는데 이게 아마 안정화될 것 같아요. 지금 부채 비율이랑 좀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렇지 매출액이랑 당기순이익도 멀티플도 10배까지는 좀 안정화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모트렉스를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안 좋았던 애가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안 밀리고 있어요. 지수는 밀리는데. 그렇다는 뜻은 첫 번째로 이거 무조건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누군가 어떤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 라인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 라인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웬만해서는 이런 회사는 이런 식으로 횡보가 지금 10월 달부터 1년이 넘었는데, 이거는 얘네가 횡보하다가 슈팅이 나오거든요. 거기다 왜냐면 이 회사가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요, 뭐 비싼 게 아니잖아요. 밸류에이션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아요. 들고 있는 분들은 좋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를 매수하실 분들이라면 만약에 지금 부분, 이 바닥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횡보할 때. 왜냐면 최근에도 보면 지수보다 이 부분에서 강했어요. 여기 2월달 보면 여기 빨간색 선이 지수가 전저점 이탈할 때인 전저점을 이탈을 안 했죠. 박스권 계속 유지하면서. 이때도 전저점 이탈하면서 전저점 이탈 안 하면서 계속 이탈 안 해주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고 지수도 엄청 강한 거예요. 이거는 기간 행보 끝나면 거래량 터지면 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8,500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난하게 전고점 부분. 이거 제가 항상 전고점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웬만해서는 이게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전고점 부분에서 걸리거든요, 항상. 그 다음에 쉬었다 가든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전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단은 마지막 기업을 볼게요. 쿠콘. 이건 마이데이터 시대 원년으로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마이데이터가 저희가 뭐 남잔지 여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뭐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뭐에 관심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죠. 마이데이터가. 이게 이제 2022년도부터 이번 연도부터요, 이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행이 된대요. 보면 일단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20%, 영업이익은 50% 증가하면서 최고 실적을 달렸고요. 2022년도에는 마이데이터가요, 이게 올해 1월 4일부터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된대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매출 성장이 이제 진짜 이번 연도부터 진짜 달라지는 거죠. 이게 아마 2배 이상 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된대요. 22년도에는 멀티플은 한 35배 정도로 동종업계 대비, 동종업계는 20배 정도래요. 좀 비싸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비싼 감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쿠콘을 보시면요, 시총이 4,700억이에요. 부채비율 65%고. 근데 실적이 이번 연도 70억, 내년에는 이제 한 210억에 18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보면 그렇다고 했을 때 한 30배 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좀 고평가 받고 있다. 35배 정도 수준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년치 예상 매출.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로 보면요, 쿠콘은
안 좋아요. 왜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 얘 지수보다 훨씬 더 약했던 주식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엄청 빠진 거 보이시죠? 지수가 전체점 이탈하기 전부터 쭉쭉쭉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오히려 더 흘러내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네. 이거는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비싸기 때문에 계속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좀 의미 있는 선이긴 하거든요. 옛날에 여기 보면 45,000원 부분이 좀 의미 있는 선이긴 한데, 지금 이제 그래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수보다 강했다면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세울 수 있어요. 지수보다 강한 이유는 이번 연도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마이데이터 이쪽 섹터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멀티플이 비싸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면서 지수보다 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지수보다 약했고 실제 밸류에이션도 비싸다라고 봤을 땐 지금 매수는 아니죠. 지금 매수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얘가 횡보를 하던가 주가를 더 빠지든가 둘 중에, 그러니까 두 개의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오르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기업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하이트 진로, 실적은 무난한 것 같아요. 성장률도 무난하고 딱히 뭐 엄청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하이트 진로는 확실히 대장주다, 그런 느낌이 좀 확실히 드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확실히 이제 지수보다 강했으니까요. 하이트 진로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8,000원 매도를 하고 다시 34,000원 부분에서 다시 짚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 좀 지금 오를 때를 오르고 고점 부분에서 횡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나와야 된다.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4만원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JYP 엔터. 얘는 JYP 엔터는요,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성장성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는 좀 이제 오히려 매도해야 될 시기에 리포트가 나온 거죠. 이제 신고가 뚫으면서 상승하는, 오히려 이제 매도해야 될 부분에 그 부분에서 좀 나온 게 아닌가 좀 싶어요. 아까 말했듯이 좀 이 모양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좀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도 좋고 미래 성장성도 좋은, 오히려 현재 시점은 4점, 3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차트적으로 좀 좋다고 봐요, 저는. 11점? 지수보다 좀 강했고요. 모트렉스 차트를 보면 얘가 이제 거의 다 지수보다 강했는데 바닥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메리트가 좀 높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느낌이 확 들고, 왜냐하면 얘 자유주의 섹터로 이제 얘네가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5,500원? 5,500원에서 아까 얼마였죠? 8,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크게 볼 수 있고, 마지막 쿠코는 얘는 지수보다 약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실적이 안 좋죠. 미래 성장성은 높아요. 성장률이 높은데 높아도 좀 비싸다라는 장점이 있고, 지수보다 약했고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매수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4개 중에. 일단 오늘 4개 중에 4개 기업을 봤고, 일단 과거에 이제 리뷰했던 종목들을 보면요, 제일 높았던 게 BH랑, 어제도 말했던데 일단 BH, 그리고 일단 좀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BH랑요, 그 다음에 12점짜리 SK 하이닉스보다는 대형주니까요, DLENC 그런 것보다 인터플렉스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나 네페스 아크 이 두 개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BH랑 인터플렉스 한 4개, 이제 4종목 한번 볼게요. BH 종목은요, 슈팅이 나왔어요, 벌써. 슈팅이 나왔고, 정리할 거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다면 2만원 부분까지 온다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이 종목은. 그리고 매도는 26,000원 부분에서
신고가를 뚫냐 안 뚫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플렉스는 저는 오히려 인터플렉스 쪽이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 안 오른 부분도 있고 제일 괜찮다고 봐요. 가장 좋다. 그래서 16,000원 부분이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 그렇게 봐요. 오히려 16,000원 이하로도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PCB 기업들이 막 상승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올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럼 얘도 이제 PCB 기업 중에 하나로서 같이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좀 빠질 수도 있어. 오히려 15,000원 이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빠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럼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테스나는 이제 최근에 인수하기로 결정이 나왔죠. 어디였죠? 두산. 두산 반도체, 두산에서 테스나가 인수를 한다. 여기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때로 봤는데 뉴스를. 그래서 이때도 갭 상승을 했던 거고, 이때도 갭 상승을 10%나 했었던 건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지금 바닥에 눌려 있거든요. 지금 4만원 부분쯤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크게 보면 이 박스권을 크게 안 깰 것 같다는 제 느낌은 강한 거예요. 그러다 왜냐면 얘는 성장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네페스 아크. 근데 네페스 아크 쪽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조금 좀 힘이 없다? 얘가 이제 이탈을 하면서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 왜냐면 이 반도체, 이 기술주 쪽이 이번에 금리 인상이며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도 가파르게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좀 기술주 쪽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봐도 이제 조금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횡보하다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성장률은 확실하거든요. 성장성은.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 외에는 DLENC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었죠. 오늘 상승이 나왔네요. 딱 제가 말했던 부분에서 상승이 나왔고, 아까 그 어떤 12,500원 이 부분이었죠.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을 말했던 이유가 왜냐면요, 이게 아마 이때 말했을 거예요. 이때인가 이때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보면 여기 보면 얘가 이 12,500원 부분까지 와서 항상 이런 모양을 보여. 얘네가 이 급등을 하다가 한번 혹 하겠다가 다시 상승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 저점이요, 그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만약 주도주거나 그런 섹터라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잡은 게 12,000원, 12만 5천원이었는데, 뭐,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서 매수했으면 크게 15만원까지 볼만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